자, 안녕하십니까, 양박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카메라를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언박싱 겸 이런저런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캐논만 거의 10년 가까이 사용을 했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캐논 그 1DX 마크 3,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캐논이 이제 R마운트 이사를 가면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EF 마운트들이 이제 단종 수순을 밟게 된 거죠. 사실은 기존에는 제가 소니 렌즈에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화질이나 이런 면에서 역시 그 만듦새나 여러 가지 또 성능 같은 것들을 캐논이 좋다고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캐논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EF 마운트가 또 단종된다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요 근래 나오는 소니 렌즈들이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지금 35GM, 85GM, 그리고 135GM, 그리고 50mm 자이즈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용을 해보면 확실히 그 자이즈 렌즈나 이런 독특한 느낌들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또 포커스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소니는 저세상 물건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AF나 이런 것들이 또 빠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캐논 이런 이 소니 렌즈 중에 이 동영상에 최적화된 이 렌즈를 먼저 구했는데, 사실 이 렌즈 때문에 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동영상 캠코더를 이제 기존에 좀 쓰고 있다가 그걸 없애고 이제 캠코더를 하나 사야겠다 마음을 먹고 FS7을 구매를 했어요. FS7을 구매를 해서 캠코더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얼굴 인식 포커스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아니 이 정도 비용인데 왜 그 기능이 없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거를 이제 갖고 좀 고민을 하다가 렌즈를 28-105 그 렌즈를 끼웠어요. 근데 이제 DSLR은 렌즈를 끼우게 되면 렌즈에서 그 왜곡 보정, 수통 이런 형 왜곡 보정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바디에서. 그런데 동영상에 끼우니까 가까이 가서 찍으면 줌을 당기면 수통이 이렇게 생겨, 멀리 당기면 또 수통이 바깥으로 생겨서 이거 불량 아닌가 그럴 정도로 렌즈의 퀄리티가, 물론 값은 좀 저렴한 렌즈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렌즈를 들고 소니 셀센터에 갔더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소니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렌즈를 그거를 사자마자 영수증 한 달커녕 한 2주도 안 돼가지고 그냥 거의 그냥 바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매크로 렌즈를 사서 써보니까 마크로 렌즈는 거의 그런 게 좀 적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좀 렌즈에 대해 실망을 하고 캐논을 그냥 다시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FS7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이 렌즈를 구매를 하려고 엄청 기다리고 뒤졌는데, 이게 정가는 거의 300만 원인데 중고에 적당한 가격을 좀 찾으려고 엄청 기다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렌즈를 못 구하고 렌즈를 파신다는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은 또 FS7을 구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렌즈가 장착되어 있는 일체형 Z280이라고 하는 캠코더 교환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그 자리에서 교환을 해왔습니다. 새 거랑. 제가 산 FS7을 주고 그런 교환을 해왔는데, ZX280 같은 경우에는 시머스인데 3CMOS죠. 옛날에 CCD니까. 좀 저는 그게 안 맞는다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이쪽이 지금 A9, 그리고 이 광각으로 보이는 이쪽이 A1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질하고 Z280이 나름 거의 방송급 장비라고 하는데 화질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화질이 아무리 잘 찍으려고 그래서 조명도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렌즈가 태생적인 한계, 그러니까 대신에 그거는 이제 뭐 포커스 같은 것들이 페이스 포커스가 자동으로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찾다가 일단은 렌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렌즈를 구매해서 제가 이 렌즈를 어디다 썼냐면은 A650에 물려 써봤는데,
그때는 화질이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A1을 구매하면서 35GM으로 지금 이쪽 35GM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쪽은 지금 50mm 자이즈로 쓰고 있었는데, 이 자이즈 쓰는 쪽 A9 쪽에다가 이 렌즈를 28-135 이 G렌즈를 꼽아 보니까 와, 화질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렌즈가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이 렌즈에 걸맞는 캠코더를 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 FX9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 FX9 요거를 구매하려고 거의 한 달간 소니에다가 전화하고, 또 이제 물건이 들어온다 언제 온지도 모른다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포비 디지털에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을 걸었더니 이제 곧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물건이 지금 오늘 어제 제가 받아가지고 지금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FX9 같은 경우 저한테는 과분한 장비긴 한데, 제가 이제 공부하고 싶었던 뭐 S로그 촬영이라든지 컬러 그레이딩, 그리고 저는 프리미어를 떠났습니다. 그동안 프리미어를 제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써왔기 때문에 손에 익었던 툴이고,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고 뭐 동영상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써왔던 툴이기도 해서 참 접근성이 좋아서 이번에 그 프리미어 구독형 서비스도 가입을 했는데, 우선은 GPU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엄청 느려요. 제가 이 지금 소니 422 이 10비트 녹화를 해보기도 해보고 그냥 일반으로 녹화를 해봤는데, 프록시를 만들고 해도, 제가 맥북이 지금 가장 최신형 그 맥북이 두 대가 있는데, 그 16인치 프로, 거기에 지금 메모리가 64기가에 i9 CPU가 올라가 있는데 SSD 1TB에 거기에서도 버벅된다는 건 솔직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프로시를 걸어서 해도 편집하는 게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GPU는 5500XT인데, 그래서 제가 6800XT GPU를 꽂았더니 또 맥에서 아직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맥 빅서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윈도우로 또 돌아왔더니 윈도우에서는 GPU를 활용도 잘 안 하고, 근데 신기하게 또 M1 같은 경우에서 같이 렌더링을 돌리면 렌더링에서는 M1이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다빈치 리졸브로 올려왔고요. 다빈치 리졸브를 정식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를 가지고 이런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대로 된 이 DSLR 가지고 찍는 게 아니라 이 제대로 된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FX9을 구매했고요. 지금 오늘은 제가 이 제품을 꺼내서 뭐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 정도만 한번 소개해드리고,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뭐 CNC나 이런 것들도 작업하면서 찍고도 하지만, 저는 요거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 S로그 촬영, 그 다음에 이제 컬러 그레이딩, 그 다음에 그 다빈치 리졸브를 좀 제대로 공부를 해서 그거에 관련된 컨텐츠를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벌도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영상 쪽,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에 관련된 라이브 방송 그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지금 이제 아텐 그 미니 스위처 이런 것들도 가지고 좀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거에 관련돼서 제 채널 구독하시면 혹시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차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우선 일단은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개봉을 해서 개봉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U60 배터리를 미리 충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렌즈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한번 박스를 열어서 물건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매뉴얼이 하나 들어있고요.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관련된 것들만 제가 해보도록 하죠.
뷰파인더가 있고요. 충전기, 그리고 뷰파인더, 보증서 같은 것들이 있고, 어댑터, 이거는 배터리, 물, 그다음에 자, 지금 이제 다 꺼내 왔습니다. 이번에는 엄청 큰 이런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네요. 거의 뭐 책이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자 이제는 바디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렇게 생겼고, 지금 제가 메모리를 준비해서 꽂아봤습니다. 무게는 조금 무겁고요. DSLR 쓰기보다는 무거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XQD, XQD 메모리가 들어가고요. 지금 128 제품을 제가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FX9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 녹화를 SD 카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록시 녹화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근데 지금 저는 다빈치 리졸브를 쓰면서 굳이 프록시 녹화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느 정도 PC 성능이 받쳐지다 보니까 굳이 프록시 녹화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자, 일단은 렌즈는 맨 마지막에 연결하도록 하고 우선은 뷰파인더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FS7을 연결했을 때 FS7 요거에 뷰파인더를 연결했을 때 나름대로 이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제 바닥에 이렇게 내려놨을 때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처치곤란이다. 특히 이제 가방에다가 넣는다든지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이런 불편함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관하기가 참 불편하고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었는데, 근데 또 막상 촬영할 때는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뷰파인더 케이블을 꽂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배터리는 BP-U30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제가 BP-U30은 이제 나중에 쓰기로 하고, 제가 우선은 U60 배터리를 충전을 해 놨습니다. 미리 하나 가지고 있던 배터리고요. 그 다음에 이 기존의 FS7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현장에서 많이 쓸 만큼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잡아서 이제 이렇게
조정도 할 수 있고 하는 게 좋았는데 이 부분이 좀 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갈아 끼울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다고 하고 좀 더 보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내에서나 일반적인 촬영을 할 때는 사실 저 핸들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 핸들은 그 제대로 된 촬영을 핸드헬드로 해야 되는 때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이 실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낫지 않나. 이게 제 느낌인지 이 모니터가 약간 기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상인가? 약간 이렇게 처진 느낌인데 이렇게 좀 올라가야 낫지 않을까. 자, 그리고 렌즈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운트가, 이 소니에 있는 마운트가 원래 딱 들어가서 탁 껴지는 방식인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렌즈 무게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약간 덜렁거리는 게 있어요. 제가 다른 거 쓸 때는 몰랐는데 135GM을 DSLR 연결했을 때는 조금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시겠지만 이 락킹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꽉 렌즈를 잠가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는 이 시스템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렌즈를 꽉 잠궈주는 락킹 시스템이어서 이제 렌즈가 무거워도 딱 잠글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런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 일단은 렌즈를 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는 까딱하면 렌즈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렌즈를 결합을 했고 그 다음에 올려서 이렇게 자, 이렇게 조립을 했고요. 이렇게 조립을 했고 그 다음에 핸들을 닫겠습니다. 자, 그럼 이왕이면 렌즈에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조립할 때 이 카메라에 이거를 이게 좀 뭐랄까 좀 뭔가 조립할 때는 인체공학적이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조립했고 제가 그 기존에 사용하던 그 마이크가 있거든요. 이 팬텀 마이크가 있어서 그 마이크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장착을 해서 테스트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소니 A9의 이 MISU의 디지털 마이크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좀 작동이 되는지는 예전에 Z280 같은 경우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날로그 모드로도 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자 이렇게 촬영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쪽을 조금 더 바깥으로 당겨서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 바나 모니터를 조금 더 바깥쪽으로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니까 뭐 그런 점들은 자기가 그 뭐 바를 사서 조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제가 전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뷰파인더를 거꾸로 달았네요. 맞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달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가 똑바로 안 서가지고 참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참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뭐 바닥에도 놓을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입니다. 이런 밑에 뭐가 있으면은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서 이걸 뒤로 이렇게 돌려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촬영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전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실내기 때문에 제가 뷰파인더를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화이트 바랜스를 맞춰보고요. 자, 5135K로 화이트 바랜스가, 자, 카메라는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9 이 카메라가 저는 이제 사실 저에게는 좀 과분한 카메라긴 한데, 이제 이런 카메라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공부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컬러 그레이딩, 그 다음에 다빈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카메라로 이런 라이브 커머스 이런 방송,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영상을 좀 활용하는 그런 쪽에 좀 공부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일단 여러 가지 과정에서 뭐 유튜브도 제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 무게는 지금 DSLR보다 조금 무겁긴 한데, 문제는 얘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어깨에 받쳐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서 무게는 그렇게 조금 큰 부담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같이 동봉되어 있는 매뉴얼, 그 다음에 뭐좀 크리스탈 브라우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CD, 그 다음에 충전기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기존에 이제 FS7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제 아직 뭐 적극적으로 사용을 안 해봤는데, FS7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 디텍팅 포커스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되게 불편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포커스에 대해서는 뭐 거의 끝판왕이 아닌가. 게다가 또 이제 지금 이 렌즈 28에 135 이 렌즈가 거의 이제 그 영상에 최적화된 그런 렌즈여서 저도 이 렌즈에 대한 상당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 이전에 그 6500으로 촬영할 때도 이 렌즈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로 한번 촬영을 조금 테스트 해보고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카메라로 카메라를 이쪽 그 제가 찍고 있는 이쪽 카메라를 변경을 하고 한번 영상을 후반부에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쪽이 제가 A9이고요. 이쪽이 지금 FX9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촬영했던 A1, 이번에 이것도 뭐 상당히 최신이긴 한데 A1은 지금 뺐고요. 지금 디지털 그 마이크 슈가 작동하는지는 아직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일단 아직은 안 하고 지금은 그 팬텀 마이크로 그대로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촬영했던 지금 아직 이 FX9의 뭐 이런저런 세부적인 그런 카메라나 영상 설정은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점이 제가 이제 소니로 지금 다 통일해 놓고 보니까 배터리 충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 소니가 추구하는 전략이 원마운트 전략이어서 지금 요즘 나오는 렌즈들은 대부분 무단입니다. 조리개가 무단이어서 조리개를 단수로 맞추는 게 아니라 영상용은 단수로 맞추지 않고 조리개를 그대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왔고, 지금 요즘 이런 카메라 하는 그런 이제 중고 마트나 이런 데 보면, 마켓에 보면 지금 엄청난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F 마운트, 캐논 EF 마운트들 지금 뭐 많이 팔고 있고요. 저도 지금 기존에 2470, 그리고 뭐 85mm 만투, 그 다음에 뭐 100mm 매크로, 그 다음에 135GM, 135mm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방에 다 퉁쳐가지고 사신다고 하는 분한테도 넘겼고, 지금은 이제 AI 스트로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소니가 스트로보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트로보 촬영 같은 것보다는 요즘은 이제 렌즈가 좋으니까 35GM을 거의 항상 일상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특별한 그런 사물이 있으면 꼭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기존에는 포토샵을 가지고 좀 보정을 했었는데 라이트룸으로 지금 하는 것들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것들을 좀 배우는 과정이 좀 재미있고, 그거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장비들도 추가하고, 그래서 지금 50mm 이번에 GM 렌즈가 새로 나왔는데 그 렌즈만 갖춘다면 거의 이제 이 소니 쪽에 나온 요즘 G 렌즈들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화질이 이제 소니가 거의 미쳤다고 봐야 될 정도로 엄청난 또 그 화질, 그 다음에 포커스, 또 속도, 무게. 지금 35GM 이게 엄청난 화질인데 지금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영상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거의 데일리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촬영도 하고, 배터리 그립 붙였는데도 상당히 무게도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지금 그 영상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일단 우선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은 지금 A9, 이쪽이 FX9. 그래서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사실 FX9 같은 경우는 6K로 찍어서 4K로 송출을 하는 거니까 제가 일단은 좀 더 만져보고 또 계속 테스트 영상 같은 것들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또 제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좀 공부하면서, 요즘에 이제 매킨토시, 예전에 매킨토시지만 요즘 맥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제가 만들고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또 재밌는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윈도우즈만 거의 도스 시절부터 컴퓨터를 윈도우 IBM 쪽 계열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맥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래됐죠. 기존의 맥북으로 이제 개발하면서 잠깐 테스트 하다가 요즘에 그 M1이 저는 거의 이제 앞으로의 모든 시장을 장악할 게 아닌가, 그럴 정도로 애플 실리콘의 실력이나 그런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엄청 빠르고, 제가 기존에 그 테스트했던 거로는 프리미어에서 10분짜리를 뽑아낼 때 M1에서 한 4분여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 2016에서 그쪽에 2016에서 뽑았을 때는 거의 20분까지도 효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맥북 2016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9K 신형인데다가 메모리 64기가에 1테라 SSD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도 20분 걸리던 게 M1에서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프리미어의 어떤 최적화 문제가 아닌가. GPU를 많이 안 씁니다. GPU를 좀 많이 놀리고 있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스레드리퍼 128코어를 가지고 했는데 인텔 i9보다 더 속도가 프리미어가 늦게 나와서 좌절하신 분을 봤어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고요. 제가 이런 그 고용량의 영상을 복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복사할, 또 제대로 관리할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집에 제가 10기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네트워크라기 좀 그렇지만 일단은 시놀로지와 맥북 간에 썬더볼트를 사용해서 10기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 정보도 공유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50기가 복사하는데 1분이 안 걸린다. 일단 그 정도는 돼야 쾌적하게 영상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영상 제품들 그런 것들을 좀 올리고 있고요. 자, 지금 테이크 2. 자, 이쪽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FX9이고요. 이쪽에서 보시는 화면이 지금 A9의 자이즈 50mm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질이 좀 나름대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소니는 제가 아직 FX9은 지금 그 다양한 어떤 그 설정 같은 걸 하진 않았어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4K
그 모드만 좀 활성화 시켰고, 지금 A9 같은 경우에도 4K에 이쪽은 지금 10비트는 아닙니다. 8비트에 뭐 그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지금 이쪽으로 촬영했던 거가 10비트까지 사둘둘 10비트를 설정했고, 지금 FX9도 그런 것들 설정을 해서 제가 테스트를 충분히 해가지고 한번 영상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개봉기 겸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영상 장비에 대한 또 생각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